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경찰 조사 준비 방법부터 조사 후기까지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사건은 사기 조사였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경찰 조사 준비나 방법에 관한 사항들은 사기 사건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음에는 피의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처음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이 처음 전화한 경우 경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말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하면서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전화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면 대부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처음 전화하면 어느 정도로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소인 누구 아시죠? 그분이 고소하셨는데 오셔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만 설명하고 조사하러 나오라고 합니다. 경찰의 설명만 듣고 대충 어떤 걸로 고소인이 고소를 했구나 정도만 알고 그냥 바로 조사를 나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받고 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달라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답하시다가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당황하여 조사관의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처음 전화 왔을 때 하는 설명만 듣고 조사를 받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그 고소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경우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건 정보를 쓰고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우선 하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 전 고소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열람등사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특히 요즘 스토킹 사건이 많은데요. 스토킹 사건의 경우 고소장에는 간단하게 써 있고 범죄 일람표라는 곳에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열람하실 때 고소장뿐 아니라 범죄 일람표도 같이 열람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소장을 보셨으면 그때부터는 고소장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고소장의 범죄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꼭 처음 조사할 때 모든 증거 자료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조사 시에는 증거 없이 답변만 준비해 가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통해 수사 방향이나 흐름을 파악한 뒤 조사 후에 적절한 타이밍에 증거를 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사 준비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경찰 조사 준비를 할 때 미리 예상 질문을 통해 답변할 사항을 모두 정리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앞에서 떨리는 상황에서 그 과거의 일들을 그것도 자신의 변명을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조사 전 조사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소장을 보고 조사 연습을 다 하셨으면 조사를 가야겠죠. 조사를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하고요. 경찰서에 가셔서 민원실에 가시면 출입증을 발급해 줍니다. 조사는 조사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 자리에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경찰서 시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게 진술 녹음 여부를 물어봅니다. 의뢰인들이 진술 녹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고소사건의 경우는 진술 녹음을 많이 하고요. 피의자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 녹음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하는 경우 의뢰인들이 떨려서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중간에서 수사관님에게 진술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거나 진술을 정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이실 텐데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잘 준비하시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저희도 얼마 전 경찰서에서 스토킹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했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잘 조사 받으시면 오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저희 의뢰인처럼 혐의를 벗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잘 준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